자, 2025년 9월 17일 시장 한번 빠르게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미장 같은 경우에 뭐 CPI 그런 지수 나오는 것도 있고 그동안 많이 오르고 하다 보니까 좀 조정이 나오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. 아무래도 고점인 만큼 이제는 좀 조심을 하기는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. 미장 특히 국장 같은 경우에도 덩달아서 조정을 받고 있는데 미장이 이제 조금 내릴 것이라는 그런 그 좀 공포감이 너무 고점에 대한 공포감이 좀 있는 것인지 조정을 좀 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. 뭐 조정이야 당연히 나오는 것이고 이게 이제 끊임없이 조정이 나오지는 않을 것이다. 그런 것들이 좀 위안이 되는 사안이지만 어쨌든 증시는 오르는 시장에서도 조정 끊임없이 나오면서 오르는 게 시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이제 수급도 오늘은 좀 쉬어가는 느낌. 그래서 조정이 나올 수가 있겠다. 뭐 선물도 1조 가까이 외국인이 던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미장이 또 급락하거나 그러면 한국 시장도 언제든지 또 분위기가 반전될 수 있다. 하지만 반전이 되고 나서 그 후에 다시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한 그런 시장이 되겠다. 이런 그 포인트가 있겠습니다. 자, 오늘 시장을 한번 보면 오늘 시장에서는 이제 뭐 또 지금은 한싹하고 그 오르는 거 보니까 그쵸 이제 보안 쪽이 지금 오르는 것 같은데 어 이제 최근에 그 해킹 관련된 이슈가 많았다 보니까 오늘 해킹 대응으로 조금 첫 상승 나오는 그런 모양입니다. 그래서 해킹 쪽으로는 첫 상승인 만큼 좀 기존에 같았으면은 좀 연속성도 노려볼 만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하는데 어, 와우 이거는 노을이라는 종목은 좀 스터디를 해봐야 될 것 같은 게 얘는 좀 체질이 좀 달라지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서 노을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뭐 올라온 것도 두 번이나 상을 찍었는데 이게 대규모 계약을 앞두고 있다. 2년간의 협상. 이거 엄청나게 좋은 뉴스인 것 같기는 해서 요거는 보겠습니다. 이게 오늘 어제 공부를 안 해가지고 전혀 몰랐네. 근데 이런 것들은 뭐 기회가 앞으로도 무수히 많을 거기 때문에 노을은 조금 두고 봐야 될 것 같고 아무튼 나머지는 뭐 별다른 뉴스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. 코로 모빌리티 이거는 누가 지금 좀 붙은 느낌이고 이런 애들은 매매할 종목들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코언테크 AMR 이런 것도 딱히 에이지버즈 네이버 웹툰 쪽인가? 온코닉 테라퓨틱스 얘도 그 바이오 이쪽인데 요새 그 신약 바이오 FDA 하는 그런 신약 만드는 그런 쪽들 좀 분위기가 되게 좀 좋은 느낌이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그쪽으로 좀 수급이 많이 몰리면서 뭐 G2G 바이오라든지 좀 시세가 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아무튼 그리고 나서 온코닉 테라피틱스는 무상증자 때문에 오늘 결국 오른 것이었고 이런 거 보면은 무상증자 주당 3주 하기 전에 이렇게 이런 것들이 시장이 얼마나 좀 더러운지 좀 보여주는 예시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미리 누군가는 알고 있었다. 네, 누군가는 알고 있지 않았을까. 15일에 뭐 리포트가 뜨기는 했지만 다른 뉴스가 있었나? 이때 9월 5일 딱히 없었던 것 같습니다.
딱히 없었고 어쨌든 이런 것들이 그 한국 시장이 얼마나 좀 더럽고 정보의 비대칭성이 강한지 좀 보여주는 단적인 예시라고 생각을 합니다. 아무튼 그렇고 오늘 저 상위주들 위주로 보면은 삼성도 그렇고 SK 하이닉스도 그렇고 오늘은 좀 조정이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. 프로그램은 좀 닿는데 조정이 나오고 있다. 그러다 보니까 이 반도체 섹터가 전반적으로 좀 하락이 나왔었는데 그때 그 이제 반도체 종목 중에서 좀 보고 있던 애들, 좀 매수를 해보고 싶었던 애들을 못한 게 너무나도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. 특히 이제 밸류 체인들 중에서 뭐 소부장 애들 아니면은 이런 반도체. 근데 지금 반도체의 화두는 HDD, 그다음에 낸드, SSD 이쪽이기 때문에 그 관련주들을 봐야 되는데 그 보면은 이제 뭐 하드웨어 그 PCB 쪽도 있고 TLB였던가. 근데 얘는 얘 잠깐 말하자면은 어제 영상에 TLB를 좀 샀었는데 운 좋게 갑자기 모건 스탠리 지분 관련된 공시 뜨면서 근데 보니까 모건 스탠리 그 좀 단타 치는 애들이라서 바로 팔아 먹었는데 감사하게 수익을 냈고. 근데 이 기판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바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이 반도체 쪽에서 SSD라든지 HDD의 그 퀀티티가 늘어나면은 바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좀 시가객 이런 쪽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솔브레인 얘가 되게 괜찮아 보여서 얘를 좀 샀어야 했는데 얘를 놓치고 완전 놓쳤고 그래서 오늘도 뭐 하루 만에 4% 가량의 수익이 나왔는데 이 종목도 이게 반도체는 내리면은 사야 된다. 특히 그 이 소부장 장비주들이라든지 협력 업체 중에서 좀 괜찮은 애들은 사야 된다 생각은 했으면서 전혀 사지 못했다. 그래서 그게 좀 아쉽습니다. 어, 로봇은 계속해서 조정을 좀 받고 있고 이제 내일 현대차 인베스터 데이를 하면서 그 어떤 얘기가 나와줄지 특히 현대차가 투자한 그 보스턴 다이내믹스 관련된 그 현대차의 그 큰 그림에 대한 얘기가 나와줄지 그런 것들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 이 종목도 오늘 좀 많이 아쉬운 게 이렇게 오늘 바로 갈지를 몰랐어가지고 장 초반에 이제 모아야겠다 하고 샀는데 거의 한 3, 4% 수익을 주길래 팔았더니 13%가 갔습니다. 그래서 이 종목은 어쨌든 좀 많이도 못 샀었는데 그래도 살 때마다 좀 수익을 나름 좀 주는 그런 종목인 것 같아서 잘 맞는다. 로봇 섹터는 나름 괜찮은 섹터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는 그래서 오늘 좀 조정을 보이고 있다. 아, 근데 끝은 아니다. 어쨌든 조정 보이고 나서 더 갈 수 있을 확률이 높아 보인다. 그래서 SK 하이닉스, 뭐 삼성전자 이런 애들 대형주들을 오랫동안 끌고 갈 게 아니라면은 좀 어, 그 소형주 애들, 중형주, 소형이라고 할 수 없죠. 2조가 되면은 중형주 이런 애들이 차라리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또 들고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해봐야 되는 타이밍이다 생각이 됩니다. 근데 올라갈 때 말고 내릴 때 좀 볼까 합니다. 그 다음에 보면은 뭐 한국항공우주 얘는 그, 이 하나오션 어, 미국 수주 모멘텀 부각이 됐다고 하고 뭐별 관심은 없고 하나오션 이제 조선 쪽 두산 에너빌리티 역시 조정 어제 뭐 큰 뉴스가 아니었기 때문에 연속성 없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알테오젠 바이오 섹터 거의 신고가 50만 원 한번 치고 꺾이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는 뭐 전반적으로 오늘은 시장 하락이 좀 나오면서 다 같이 좀 조정을 받고 있다.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. 아무래도 2차 전지는 강한 이유가 그 테슬라가 미국 시장에서 되게 강해서 좀
부각을 받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. 예, 그래서 HJ중공업도 이제는 거의 끝물인 것 같고, 나머지 종목들을 보면은 농심도 많이 빠지고, 어, 갑자기 좀 느려졌는데 컴퓨터가 뭐 별거 없습니다. 그래서 전혀 별 거 없고, 파라다이스는 결국에는 이렇게 또 신고가를 열심히 뚫은 모습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만 원대 해서 2배 넘게 올랐는데, 결국 파라다이스도 이 중국 관광객 논리로 오르는 섹터 중 하나다. 그래서 여행 쪽하고 같이 본다면은, 롯데관광개발하고 이 대형주들 본다면은 이 섹터 이 섹터는 어쨌든 좀 조정이 천천히 나오기는 했지만 결국에 갈 놈은 간다, 이런 거를 좀 보여주는 섹터인 것 같고, 어, 여기는 절대 그 놓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GS P&L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근데 GS P&L하고 이쪽이 그 호텔 쪽인 거고, 결국에는 나머지 쪽이었던 뭐 호텔신라, 이거는 좀 면세점 개념으로 좀 보는 것 같고, 파라다이스 역시나, 그 다음에 뭐 관광개발 이런 쪽, 결국에는 큰 상승 다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. 11% 넘게. 뭐 이런 데 조정에 샀어도 11% 이렇게 나왔으니까 다들 되게 좋은 상승이 나오고 있다. 오늘 또 특히 시진핑 중국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요런 뉴스가 또 나왔기 때문에 이런 거 한번 읽어보면서 구체적으로, 그쵸, 중국 왕이, 외교부장이 조만간 방한을 한다. 근데 이 방한을 또 하면은 이 또 부각이 될 테니까, 어쨌든 이런 것들은 사실 지금 와서 이거를 왜 몰랐을까 하기에는, 너무나도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공부가 많이 부족했던 것이고, 이미 좀 많이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모든 종목들이 다시 한번 그 투자에 대해서 돌이켜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, 어쨌든 그래서 호텔 쪽으로 가지고 있다,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. 나머지는 뭐 별 섹터 종목들 없었으니까 그 가진 것들 한번 리뷰를 해보고, 또 종목들 한번 쓱 훑어보자면, 일단은 어떤 종목들이 좀 눈에 띄냐. 토모큐브 이 종목은 좀 많이 내리면은 보고 싶은 게, 얘는 아예 종목의 퀄리티가 달라지는 느낌이 좀 있고, 그 상수대 채널에서도 많이 다루는 종목인데, 최근에 많이 또 미국 업체하고 공급 계약 같은 것도 좀 맺고 있는 느낌이 좀 들어서 얘는 봐야 된다. 그래서 밸류업이 많이 진행이 됐다고 생각했는데, 여전히 진행 중인 회사인 것 같다. 조 단위로 넘어갈 수도 있겠다. 근데 이게 매출은 아직까지 많지 않은데 한번 튈 때 엄청나게 튈지, 그런 것들에 대한 공부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LS 일렉트릭 이런 쪽은 아무래도 좀 전기 쪽 전기 쪽 섹터로서 뭐 계속 수혜를 받을지 좀 공부를 해봐야 될 것 같고, 사실 이런 종목을 말하려고 한 게 아니라 이 디스플레이 쪽을 말을 하려고 했습니다. 왜냐면은 어제 LG 디스플레이가 강하게 갔다가 리포트 하면서 강하게 갔는데, 오늘 또 수급 빠지면서 내리고 그러고 있습니다. 그래서 나중에 수급 봐야 되는데 다시 재차 상승할 확률이 높겠지만, 어쨌든 여기 있는 이 저항대를 계속 못 넘고 있다. 그래서 오늘 관련주들도 좀 하락이 나왔는데, 지금 최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 덕산 네오룩스입니다. 덕산 네오룩스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가, 어쨌든 하반기에 OLED 쪽으로는 수출이 되게 좋을 것 같고, LG 디스플레이보다는 삼성 디스플레이가 더 수혜라고 생각을 합니다. 시장도 더 많이 가지고 있고 삼성 디스플레이가. 근데 어쨌든 미국의 BOE가 퇴출이 이제 11월 달 결판 나는 것도 있고, 거의 뭐 된다고 했을 때 삼성 디스플레이가 많이 가지고 오는데, 그때 수혜를 보는 게 덕산 네오룩스다. 그래서 조금 스터디를 해봤는데, 삼성 디스플레이에 납품을 하는 게 맞고, 삼성 디스플레이가 많이 만들수록
덕산 네오록스는 수혜다. 그래서 리포트 같은 것도 한번 좀 살펴보는 거를 추천을 하는 게 리포트에도 좀 잘 나와 있고 자 보면은 올 하반기 실적 예상을 보면 작년 1년 연간 실적이 달하는 거를 올해 2025년도는 하반기에 다 달성을 할 거라는 말입니다. 그래서 목표가 뭐 7만 원 이렇게 뭐 놓기도 하고 그런데 어쨌든 이 종목은 되게 좋다. 그리고 아이폰에 대한 뉴스가 또 있는데 아이폰 17 심상치 않은 사전 예약 흥행. 그래서 아이폰이 잘 나간다? 그러면 이건 더 수혜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하반기 최우선 종목 중 하나로 좀 꼽으면서 일단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종목을 신규 관심 종목으로 좀 편입을 시켰다고 볼 수 있고 오늘 그래서 일단 매매를 한 종목을 먼저 보자면 아까 그 클로봇 종목이 있었고 인벤티지 랩 얘는 참 수익권까지 갔고 얘도 기다리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 기다리고 싶지가 않아서 일단 30%를 팔고 나머지 30%는 살짝 물려 있는 상태입니다. 그리고 GSPNL 계속해서 가져가고 있고 이 프로그램이 어제 오늘 해가지고 이틀 동안 샀던 거를 다 팔았는데 얘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일단 9월 4일 올릴 때도 프로그램은 뭐 그래서 프로그램의 영향보다는 좀 더 기간 수급이 중요한 것 같은데 일단 기간 수급 어제 좀 들어와서 오늘도 연속적으로 들어오는지 트래킹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어, 그 다음에 서부 T&D 서부 T&D도 역시나 똑같은 흐름입니다. 기관이 계속 사고 외국인은 계속 파는 프로그램은 계속 파는 그런 느낌이라서 야 외국인이 왜 이렇게 많이 팔까? 특히 다른 그 대형주들 파라다이스, 호텔신라, 롯데관광개발 쪽으로 외국인들이 많이 몰리면서 왜 기존에 잘 나가던 서부 T&D 그다음에 GSP&L을 많이 팔까 이런 쪽 생각하고 있는데 밸류에이션 측면 때문인가 그런 생각도 하지만 일단은 어쨌든 대장격인 종목들이기 때문에 계속 가지고 갈 예정입니다. 그래서 얘네들도 보면은 뭐 많이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수익률은 좀 잘 나오고 있는 중이고 계속 홀딩은 일단 해보자. 내 서부 T&D하고 비중을 좀 반씩 담았어야 했는데 GSPNL이 차트적으로나 뭐 종목의 내용이나 더 좋아서 얘를 많이 담았더니 서부 T&D가 아직까지는 수익률이 더 높습니다. 근데 비중이 워낙 작아서 좀 많이 아쉽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Y바이오로직스는 얘는 장기적으로 되게 괜찮을 것 같아가지고 보고는 있는데 어, 뭐 계속 왔다 갔다 한 번 좀 쐈으면 좋겠는데 뉴스가 별로 없다 보니까 그래서 이 계좌가 좀 너무 차고 있어서 그것들이 좀 많이 아쉽다. 특히 이렇게 하락할 때 좀 현금 보유량을 좀 늘려야 될 것 같은데 어느 하나도 팔고 싶은 게 없어가지고 그런 게 조금 고민이 되는 것 같고 특히 이 위에 있는 세 개는 거의 얼어 있는 돈이라고 얼어 있는 종목이라고 보면 되고 왜냐면 재료가 나올 때까지는 이제 요런 종목들 그다음에 인벤티지 요런 종목을 진짜 아까 올라왔을 때 처리를 했었어야 했는데 좀 많이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 말고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덕산 네오룩스 이 종목은 하반기에 좀 모아가면서 바라는 것은 얘도 이제 대금도 보면은 많이 좀 나오는 중이고 뭐 차트적으로 본다면은 뭐 요런 구간대가 이제 저항 구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저항에 그냥 비비고 있다.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물량 소화도 좀 시키고 수급 그 다음에 나오면서 어, 이 회사의 그 밸류를 한 번 더 업 시키자. 그래서 얘를 좀 모아볼 생각으로 1차 매수만 조금 했고 떨어지면은 더 사거나 떨어지는데 수급이 괜찮거나 아니면은 오르는데 수급이 괜찮거나 하면은 양방향으로 좀 대응을 해볼 생각입니다. 그렇게 좀 보고 있고 어, 나머지는 뭐 주봉으로 본다면은 전혀 문제가 없다. 모든 종목들 다 문제 없이
잘 가고 있다.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 단 하나 이제 아까 말했던 것처럼 반도체 섹터를 못 잡은 게 많이 좀 아쉬웠는데 이렇게 오를 때 너무 포트를 또 무자비하게 늘리지 말고 떨어질 때를 좀 기다려보자 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또 시장이 조정이 나오면은 또 평가 금액이 언제든지 줄어들 수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이 평가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에 파는 평가 금액이 중요하다. 그래서 지금 뭐 얼마가 찍혀 있고 이런 거는 전혀 중요한 게 아니니까 심리적으로 최대한 흔들리지 말자. 요것이 지금 드는 생각이다.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. 아, 그리고 현대차 인베스터 데이가 18일인데 이게 잠시만 이게 미국 시간 18일이었던 것 같아가지고 보면은 하루 더 기회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되고 있습니다. 그러네. 현대차 인베스터 데이가 미국 시간 18일이기 때문에 얘는 사실 오늘 안 사도 된다. 내일 더 싸게 사도 된다. 예, 그래서 좀 단타 느낌으로 손실을 각오하고 본다면 오늘보다는 내일 좋은 가격으로 오면 한번 관심 더 보자. 근데 오늘 또 많이 올랐던 종목이기 때문에 한번 뭐 지켜만 볼 것 같고 예, 디스플레이 쪽 계속 공부하자. 떨어지면은 얘가 추세가 아직 살아 있고 얼마가 떨어져야 무서울지 모르겠는데 일단 떨어지면은 어,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. 특히 4분기에 얘가 좋아질 거기 때문에 4분기에는 좀 모아가는 방향으로 매매를 좀 해볼 생각입니다. 네, 그 다음에 바이오 섹터에서 지금 좀 투매가 전반적으로 나오는 것 같고 하필이면은 바이오를 두 개를 들고 있는데 근데 전반적으로 좀 하락이 나오는 거라서 이 평가 손익이 당연히 줄어들 수 있다. 그래서 뭐 낸드 이 레거시 메모리 쪽은 당연히 공부를 지금 해둬야 되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하락을 할 때 봐야 되는 섹터가 아닌가 이런 생각 들고 어 그래서 좀 스마트하게 투자를 해보자. 요것이 이제 목표입니다. 네, 나머지는 뭐 별 재료 없는 것 같고 해서 이게 3현은 보자. 현대차 3현도 현대차로 좀 엮이는 느낌인데 근데 얘는 자사주 취득 요것 때문에 가는 건가? 네, 자사주 취득 이 뉴스 때문에 가는 거라서 클로봇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SP 시스템즈도 완전 테마성이라서 얘를 소액을 좀 매수를 하면은 21선이니까 보면은 특징주에 현대차 이거 자리가 괜찮은데 21선이라서 5% 프로그램도 딱 매수를 해주고 있고 싸다는 뜻이지. 비중을 조금만 해야 될 것 같아요. 얘는 많이 못 사니까 조금만 사보도록 하겠습니다. 천천히 해가지고 500에 샀고 여기에 또 사면 되지 않을까? 어, 안 사질라나? 조금만 사고 싶은데 이 정도만 일단 조금만 사고 조금만 사서 수익률로 한번 승부를
봐보도록 하겠습니다. 와이바이오도 진짜 쉽지 않게 움직인다, 진짜로. 아무튼 뭐 오늘 만약에 반등이 바로 나온다면 당연히 팔겠지만 그렇지 않다면은 내일 보고 별 큰 변동은 없을 것 같아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